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영범아, 차 바꿨다면서. 차 바꿨습니다. 오늘 얼마나 번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바꾼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다운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아이오닉? 이제 중형 세단에서 중형 해치백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인데요. 일단 하이브리드가 일반 가솔린 엔진에 돌아가는 힘을 전기를 축적을 해놓고, 그리고 멈추는 힘을 이용해서 회생제동으로 전기를 축적해놔서 출발 때 좀 도와주고 주행에서 도와주고 이런 걸로 연비가 좋게끔 해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외부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도 이렇게 전기로만 더 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비가 엄청 좋겠네요? 전기를 따로 충전을 하고 기름도 넣는 거다 보니까 연비로만 표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제가 G70을 탈 때 한 달에 딱 20만 원 정도로 주유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아이오닉은 딱 한 달을 타보니까 기름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썼고요. 전기 충전으로는 약 22,000원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 달에 700km 정도를 타면서 6만 원이 안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 연비로 말씀을 드리자면 리터당 20에서 22km 정도는 연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하면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극대화가 되죠. 일반 내연기관은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엔진이 돌아가고, 처음에 출발할 때도 돌아가고, 막히면서도 돌아가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특징이 신호 대기 시에는 에어컨이나 히터 이런 것들을 EV 모드로 작동을 하게 해주고요. 초기 출발 시에 전기 모터가 도와주다 보니까 기름을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죠. 시내 주행에서는 평균 20km 정도 나오고요. 잘 나올 때는 약 25km 정도도 연비가 나오게 됩니다. 전기차는 다른 부분에서도 좀 싸지는 게 많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게 있죠? 일단 하이브리드 특성상 배기량이 낮은데요. 이 차는 1600cc급이라서 1년에 약 20만원 초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동할 때 회생제동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거의 브레이크 패드는 한 20만 킬로 정도는 돼야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얘는 엔진 오일은 안 갈아도 돼요? 완전 전기차는 그냥 전기 모터로만 가다 보니까 감속기 오일 정도만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엔진이랑 미션도 있고 전기도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특성상 전기로만 가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엔진룸을 봤을 때는 일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랑 엔진룸이 거의 동일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 가솔린이랑 관리하는 게 다른 게 좀 있나요? 관리하는 게 다른 건 없습니다. 꼬박꼬박 엔진 오일 관리해주고, 타이어 갈아주고, 하체 소음 나면 정비해주고, 이 정도까지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러면 완충 시에 몇 킬로를 전기로 갈 수 있어요? 보통 충전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약 8.1kW 정도까지 충전이 되는데, 제 경험상 약 45km 정도를 달릴 수 있더라고요. 출퇴근이 짧으신 분들은 아예 기름 충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왕복 하루에 10km 정도가 출퇴근 거리인데요. 이론상으로 따지면 4일에 한 번 정도만 충전을 하면 엔진 가동을 안 해도 됩니다. 단점은 하나도 없네요? 단점이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는 건 배터리 용량이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훨씬 크다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공차 중량이 약 100kg 정도는 더 늘어나게 되면서 타이어는 조금 더 닳게 되고요. 하체의 부담도 조금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제 차도 10만 킬로가 아직 안 됐는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다 보면 뭔가 찌그덕 찌그덕 이런 식으로 소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배터리가 뻥 나면 어떡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배터리랑 이제 전기 모터, 하이브리드 모듈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20만 킬로까지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저는 구매할 때 그런 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블루엔저 출신이다 보니까 제가 근무했었던 곳에 후배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정당한 AS를 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보증이 안 되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긴 하는데요. 이게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전용 브레이크 시스템, 하이브리드 전용 발전기, 이런 것들도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이지만 이런 것들은 3년에 6만 킬로 일반 보증에 들어갑니다. 이게 내연기관보다는 수리비가 훨씬 비싸니까 구매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해주셔야겠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도 많이 팔아봤잖아요. 그거랑 주행질감이 다른 점이 있나요? 제가 한번 타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전기 모드로 주차장을 다닐 때는 되게 조용하고, 이게 과연 S클래스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출력도 나쁘지 않은데요. 전기 모드로 갈 때는 전기 모터로만 가기 때문에 이 토크 느낌은 되게 괜찮다라고 느껴지고요. 수치상 마력은 105마력이고 토크가 15토크밖에 안 되는 그런 좀 힘이 약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달려보면 이 정도 출력도 괜찮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토션빔 들어간 거예요. 토션빔은 일반 아반떼에 들어가는 거고, 하이브리드 이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멀티링크로 대부분 다 들어가더라고요.
나름 요 급에서는 굉장히 비싼 차량입니다. 이 차 얼마였어요? 신차가가? 신차가가 3,700만 원입니다. 그랜저보다 비싸네 이 당시에. 그랜저 IG랑 비슷한 연식인데 그랜저 IG 3.0 중간 옵션 정도를 살 수 있었죠.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일반 하이브리드랑 금액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19년식 95,000km짜리를 1,28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등급도 괜찮은 거예요? 막 전자식 계기판도 있네요. 그렇죠. 요게 이제 Q 등급의 제일 높은 등급이고요. 추가 옵션이란 추가 옵션은 모두 다 넣은 차량입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썬루프도 있고요. 이제 운전석 손잡이 옆에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JBL 사운드랑 스마트 크루즈, 후측방,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블루링크, 통풍 시트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비슷한 조건의 아반떼를 보면 19년식에 10만 킬로 정도 전후만 봐도 1,300, 1,400 이런 식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옵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이 거의 없고 통풍 시트는 사실 찾아보기도 힘들죠. 그리고 아반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가 거의 없어서 꿈도 꾸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금액 대비 연식 키로수도 좋고 그리고 옵션도 좋고 무사고 차에다가 연비도 좋고 이게 준준형 해치백이라서 작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간성도 괜찮아서 요 정도면 가성비 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G70 스포츠 세단을 타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뭔가 휠에서부터 좀 전해져 오는 그런 진동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얘가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연비 때문에 휠 인치가 작아지고 편평비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G70보다는 좀 더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좀 만족이 되는 게 혼자 이렇게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음악을 틀으면 온전히 음악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이 조용함 이런 게 좀 좋더라고요. 요즘 무슨 노래를 즐겨 들으시나요? 요즘에는 이제 F1 OST 백마력으로 F1 음악을 들으시는군요. G70은 그럼 판 거예요? 이제 지금 몇 년 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계시던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정확하게는 1,970만 원이고요. 개인적으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차량이라 판매하는 게 너무 아깝기는 했습니다만 마음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를 원했었어요. 그럼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또 다른 장점도 있나요? 제가 아이오닉이 괜찮다고 느낀 게 손님을 모시기가 되게 괜찮더라고요. 앞좌석에서 편하게 탄다고 하더라도 뒷좌석에 탔을 때 생각보다 공간이 널널한 거의 뭐 과장 좀 보태면 소나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공간성이 있어서 이 차량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이 예열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이게 전기로 먼저 처음에 가다 보니까 예열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출발해도 되는 그런 좀 편안함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전기 충전으로만 갈 수 있는 전기차는 전기 충전을 못하면 못 가잖아요. 전기 충전하는 시간을 다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냥 기름 좀 쓰지 뭐 하면서 엔진 가동시키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되게 큰 장점이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약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익숙치가 않아서 네. 살짝 중고차로 사기 무섭긴 하거든요. 고질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하이브리드가 계속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특성 때문에 엔진의 열이 그렇게 많이 받는 편은 아니라서 누유의 빈도수는 많이 적지만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들이 수리비가 비싸서 꼭 점검은 꼼꼼하게 한 후에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워밍업이 늦게 되는 하이브리드 특성상 열 회수 장치가 머플러에 달려 있는데요. 열 회수 장치에서 부동액 누수가 잦은 편이라서 부동액 양은 정상인지 아니면 흰색 배겨는 많이 나오는 게 없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6단 DCT 미션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7단 건식 DCT보다는 당연히 내구성은 괜찮지만 그래도 변속시 꿀렁임이나 변속 충격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때 꾹꾹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전용 브레이크 시스템에 유격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차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난다면 원인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를 할 때는 일반 브레이크 시스템 라인과 다르기 때문에 FM대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 정비소에서는 FM대로 잘 안 해주니까 브레이크 오일 교체만큼은 블루엔즈에 좀 비싸더라도 방문하셔서 교체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리고 평균 연비가 잘 나오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배터리 상태랑 충전량, 고압 케이블 저항 때문에 연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과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제가 하이브리드까지 점령을 했으니까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자가용을 바꾼 기념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